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이 오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주 한라병원과 제주대학교 병원을 찾아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실태를 점검했는데 조만간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장 점검을 나온 복지부 관계자들이 병원 직원 등과 만났습니다. 관계자들은 회의실에서 서류 위주로 점검했습니다. 제주 한라병원 소속 전공의 13명 가운데 출근한 인원은 단 3명. 파견 전공의 12명은 전원 결근했고 레지던트 10명 중에도 6명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이 같은 전공의 근무 실태를 포함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의료 대응 상황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무 확인하는 거죠. 근무가 실질적으로 했는지 뭐가 했는지 확인해가지고 아는 걸 증명되면 업무 개시명령 하겠다는 거죠. 현장 점검에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는데요. 서류를 통한 점검으로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제주대학교 병원도 방문해 서류로 전공의 집단 이탈 현황 등을 점검한 뒤 돌아갔습니다. 제주대병원도 여전히 자체 소속과 파견을 포함한 전공의 94명 중 70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건 사건이 연관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있거든요. 이전부터 원래 업무를 배제가 공식적으로 돼 있던 사람들 이런 근거 서류죠. 정부는 이번 주까지 전국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 이사회는 오늘 저녁 제주도청 앞에서 정부의 의료 정책과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두 번째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시 노형 연동과 구도심, 삼양 화북관을 빠르게 연결하는 간선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BRT 고급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업무 협약을 맺고 국내 최초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는 BRT 고급화 사업을 올해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BRT 고급화에 1,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국토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됐습니다. 제주도 전역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과 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교육을 혁신하는 사업이며 전국적으로 31개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3년 동안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제주형 자율학교와 IB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 뒤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됩니다. 제주시 체육회장의 갑질 의혹 보도 이어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관들이 제주를 찾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시는 논란이 불거진 체육관 대관과 관련해 지침을 만들도록 했고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예비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2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체육회 직원을 불러 현지 조사를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조사관들은 2시간에 걸쳐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의 체육관 사적 이용과 조합원 가입 강요 등 불거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해 조만간 이병철 회장을 직접 불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피해 사실이 맞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사를 했고 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입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주시도 뒤늦게 후속 조치에 나서 3가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선 이 회장의 다목적 체육관 사적 이용 의혹에 대해 체육관 대관 업무를 위한 명확한 운영 규정 지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 회장이 측근이나 지인 업체로 수의 계약이 추진됐다는 의혹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할 때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 계약 지침을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주시 체육회가 사용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환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정명령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 협약하고 있는 그 시설 위탁과 관련된 부분에서 해제를 할 수는 있는데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제주시 체육회에 대한 예비 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다음 달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시 체육회의 보조금 사용을 비롯해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3,200명으로 재작년보다 10.4% 줄었고 1990년에 6,800명에서 33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제주 지역 여성이 평생 낳는 합계 출산율도 0.83명으로 역대 최저치였고 사망자는 4,700명으로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는 1,500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중국발 제주행 크루즈 일정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에 기항할 예정이었던 크루즈 370척 가운데 지난 8일까지 80척이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발 크루즈와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선사들이 선석을 미리 확보해뒀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로 관광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기후변화와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 증가로 탐방객에 의한 오름 훼손이 가속되면서 효율적인 보전 방안과 이용 방식을 찾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오름 훼손 관리 지표를 개발하고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관리 지침과 휴식연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신산공원에 제주 역사관을 짓기 위해 근린공원인 신산공원을 녹지공간 확보 규제가 없는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신산공원에는 식생 91종이 분포하고 생태보전 지역도 4만 제곱미터가 넘어 도심지의 뛰어난 생태공원이라며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에게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택 2024, 오늘은 국민의힘 서귀포시 경선에서 승리한 고기철 예비 후보를 조인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치열했습니다. 경선 승리 소감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 사람들은 이번 정치 교체를 원합니다.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교체하고 싶어 합니다. 그 가운데에 고기철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새로운 사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중앙과의 교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실천력 있는 사람을 고기철을 봐서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경용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하셨죠. 네, 맞습니다. 본선에서 원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원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용 후보나 저나 서귀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는 정치 교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꼭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경용 후보와 그다음에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이런 원대한 포부를 목표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현역 의원에게 도전하는 입장인데요. 네. 어떤 선거 전략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에서 고기철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과 많이 소통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에 필요한 어떤 의료 인프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어떤 실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공항이 제주도와 서귀포를 위해서 성장 발판이 될 것이 분명한데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귀포 시민들한테 잘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년을 거쳐서 3선을 이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8년 동안에 과연 공약을 얼만큼 지켰는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제 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제2공항 건설 적극 네. 추진하는 입장이시죠. 맞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공항이 들어서게 되게 되면은 공항공사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현지 법인화가 되게 되면 세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면세점이 만들어지게 되고 면세점의 운영 이익을 제주도와 서귀포의 이익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성장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복지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공항을 통해 가지고 수용당한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계속 영농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규모의 인근 국공유지에다가 스마트 영농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거나 또는 공항이 들어서면서 관제라든가 소음을 통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분들한테 재산권이 손실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을 만들어줘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줘 가지고 재산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는 마을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공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참여토록 해가지고 마을이 이렇게 융성할 수 있도록 만든다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당선되면 어떤 국회의원 되고 싶은지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당파에 얽매이지 않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 공천권에 얽매이지 않고 중앙당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지역의 이익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돌아오고 싶고 살아보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서귀포를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국회의원. 그러므로 인해서 고기철을 뽑아서 정말 서귀포 시민들이 잘 뽑았다, 행복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중앙당이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를 결정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새로운 후보를 물색할 것이 아니라 김영진 예비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달 3일 제주도당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전국 순회 일정을 취소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겨울비가 내리고 쌀쌀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비가 내리겠고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텐데요. 오늘 오후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3.1절 연휴를 맞아 항공편과 여객선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중산간 지역에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산지에는 3에서 최고 8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람이 부는데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까지 밀려오면서 3.1절인 내일은 반짝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쌀쌀하겠고 일요일부터 추위가 차차 풀리겠습니다. 3.1절 연휴 기간 동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오늘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해안 지역은 8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성판악은 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0도, 서부 지역 9도, 남부 지역 11도, 성판악 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물결이 5m까지 높아지겠고요.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도 오늘 오후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3.1절인 내일도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요. 산지에는 7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포근하겠지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죽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남방 큰 돌고래가 목격됐습니다. 돌고래 다큐 제작팀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앞바다에서 남방 큰 돌고래 한 마리가 부리 위에 죽은 새끼를 얹고 바다에 빠지면 다시 끌어올리며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끼가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만에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지난해 5월과 8월에도 죽은 새끼를 업고 다니는 돌고래가 발견된 적 있습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서귀포 해양경찰서를 방문해 해상 치안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청장은 다음 달 제주 해상에 안개가 자주 끼는 농무기를 앞두고 해양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지난 15일 발생한 선박 침몰 당시 구조에 앞장섰던 조호준 경사를 특별 승진 임용했습니다. 올겨울 서귀포시에 2만 명이 넘는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프로축구팀인 포항 스틸러스와 광주FC 등 17개 종목의 800여 개 팀에서 2만 200여 명이 방문해 8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7,000여 명보다 15% 늘어난 건데 축구가 가장 많은 58%를 차지했고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8팀이 방문했습니다. 늘어나는 정서 위기 학생들을 돕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정서 위기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새학년 새학기 시작 시점에 마음 건강과 생명 존중 교육을 6시간 이상 실시하고 외부 기관과 연계한 상담과 치료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정서위기 관리 학생은 재작년 85명에서 지난해 152명으로 갑절 가까이 늘었고 제주도 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3월 정서복지과를 신설했습니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택배비를 결제한 건으로 증빙 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경우 추가 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없을 경우 건당 3,000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배송비 지원은 12월 20일까지 연중 실시되며 1인당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이루어집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실시한 배송비 지원으로 도민 2만 800여 명이 7억 8천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어선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강경문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선업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환경정보 포털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해양 쓰레기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10,000톤을 넘은 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양돈장 화재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8일까지 노후화된 양돈장 50곳을 지정한 뒤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양돈장 내 전기 설비 상태와 난방기 적정 사용 여부 등이며 개선이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지도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는 이달에만 4건의 양돈장 화재가 발생해 돼지 1,000마리가 넘게 죽고 7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